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조합원 지휘양도 규정 그리고 또 예외 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한번 간단히 그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요. 또 오늘의 또 주제인 권리 산정 기준일 그리고 다물권자 그리고 재당첨 제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조합원 지휘양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간단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방지를 위해서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이후, 일반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에 매매 시에는 우리가 입주권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요. 네. 그 예외사항으로 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 그렇죠. 그리고 경매로 인한 취득, 그리고 10년 보유 5년 거주, 그리고 333 규정이라고 해서 3년이 지나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되기 전까지 입주권을 해주는 그런 정도 우리가 뭐 알아봤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조합원 지휘양도 규정은 아마 이 정도면은 아마 여러분들 좀 그 지난 시간 거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된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권리 산정 기준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은 이제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사실 이 개념에 앞서 그 얘기한 우리 조합원 지휘양도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이랑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둘 다 이제 특정 시점 이후에 현금 청산이 된다는 점에서는 좀 일견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바로 들어봐도 지난번에 시간에 했던 조합원 지휘양도 규정 하고 그것도 어떤 특정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권리 산정 기준일 말 자체에서 아마 이게 특정 어떤 그 시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 권리 산정 기준일도 현금 청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을 이제 일명 쪼개기 방지 규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 그 크기에 상관없이 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한 개 나올 텐데 그 단독주택을 허물고 5대 주택, 만약 8가구짜리 5대 주택을 짓게 되면은 입주권을 8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쪼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사업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한 후에 이 쪼개기를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지어지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현금 청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쪼개기를 금지하는 날짜를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구역별로 그 날짜를 잘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지어진 아까 뭐 신축 빌라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매수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재개발이 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딱 퍼지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입주권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 방식을 동원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을 정하고 그 이후에 부동산을 분할하는 형태를 한다고 해도 입주권을 그만큼 더 주지는 않는다. 뭐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했던 조합원 지휘양도 규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좀 정비 사업을 독려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동의서를 모아오면 우리가 이제 그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고 해도 좀 투기적인 수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고 해도 국가가 따로 날짜를 정해서 이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거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그런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은데요. 자, 또 이거 이외에 어떤 것을 더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다물권자 개념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사실 투기 과열 지역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내에 그 한 세대가 1세대가 집이 아파트 만약에 빌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모두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한 채만 주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 설립 전에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합 설립 이후에는
팔게 되면은 그 전체 합쳐서 한 개 입주권만 주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이후에 다물권자가 매도 물건을 사게 되면은 정비구역의 집을 통 털어서 예. 딱 하나만 준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물건을 산다면은 입주권을 못 받는 건 뭐 당연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예.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원래 이제 조합에 연락을 해서 이제 다물권자 물건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조합은 그 조합은 명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이름이 이제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채가 있으면 이제 쉽게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같은 세대원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제 좀 확인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름이 다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좀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그 조합 설립자를 못 파는 경우에 이제 뭐 그 다물권자는 사실을 속이고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특약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다물권자로 알려지면은 뭐 손해배상을 한다, 뭐 이런 문구 같은 걸 넣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것도 완벽한 100% 완벽한 방법은 아니니까 특약을 잘 써야 된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다물권자 관련해서 다물권자에게 주택 개수대로 입주권을 주라는 좀 방금 전에 말한 거하고는 좀 상반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어떤 판결이었나요? 예, 사실 최근 한 10여 년간은 그냥 다물권자는 한 개 입주권을 받는 게 거의 이제 뭐 상식화 되었었는데 2020년에 광주고법에서 다물권자에게 이제 각각 분양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슷한 경우에 부산고법에서는 입주권을 한 개만 줘야 된다는 판결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명확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머리 아픈 다물권자 물건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네, 이 다물권자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이 고법 판례가 다르게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 판사님들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물건들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법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논란이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물권자 외에도 또 어떤 그 중요한 개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재당첨 제한도 이제 자주 깜빡해서 좀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분양에서 이제 청약이 당첨되는 걸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구역의 빌라를 소유하다 관리 처분이 나서 이제 받는 걸 이제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분양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5년 재당첨 제한이 있는 거는 대부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일을 당첨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그 정비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다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면 이제 입주권을 받겠잖아요. 당첨이 된 거죠, 일종의.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정비구역 물건을 또 사서 그게 5년 이내에 관리처분이 되면 이제 5년 이내에 또 입주권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원래 재당첨으로 보는 거네요. 그래서 그건 현금 청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분양권이랑 입주권이랑 교차도 5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권이 당첨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어떤 빌라를 사서 구역 내 빌라를 사서 이게 관리 처분이 나오는 게 5년 이내에 나오면 이것도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그 또 현금 청산이 되니까 이런 날짜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재당첨에 대해서만 재당첨이라는 거 제한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이제 분양권 요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입주권에도 같이 있고 또 교차로도 돼 있고 이거 굉장히 깜빡할 수 있는 잘 모르고 넘어가면 아주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또 이 외에도 더 확인해야 될 것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분양 신청 마감 후에 사는 경우에는 이제 분양 신청이 잘 됐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가끔가다 이제 분양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분양 신청 안 한 거는 이제 우리가 또 현금 청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뭐 분양 신청을 했다면은 어떤 평형을 신청했는지, 그리고 이제 또 그 정비구역 내에 뭐 종교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뭐 비대위 등이 있는지, 소송 등이 진행 중인지, 그런 건 이제 사업 속도랑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잘 확인해야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많이 했죠. 권리 산정 기준일, 다물권자, 그리고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할 게 좀 많아 보이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은
향후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수많은 기회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때에 낭패를 보지 않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말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